BOJ 14891번의 톱니바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이제 8개의 방향을 가지는 톱니바퀴, 요 끝에죠, 다.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구현을 해야 돼요.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정말 좋은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서큘러큐라고. 이런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이쪽으로 돌리거나 시계 방향 아니면 반대로 카운터 클럭와이즈를 돌릴 때 이 서큘러큐가 굉장히 자료 구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거를 안 쓰는 이유는 대부분 이게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돼요. 예. 아마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C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없고 자바에도 이게 없을 겁니다. 파이썬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어떤 자료 구조를 쓰려면 코딩하는 양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이 코딩하는 양의 문제는 뭐다? 이건 뭐다? 코딩하는 양이 많아지면 문제를 정말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져요. 자료 구조를 코딩하는데 자료 구조 구현하는데 코딩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있는 거 갖고 하자. 그냥 있는 거 배열 좋잖아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로 구현하는 겁니다. 예. 자, 인덱스 0, 1, 2, 3, 4, 5, 잠깐만. 4, 5, 6, 7 나왔죠? 8개. 그러면 순서대로 그냥 배열을 시키는 거예요. 8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0번이 북쪽을 가리키고, 예, 북동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냥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임의로. 그래서 배열 하나를 가지고 8개짜리 배열을 가지고 톱니바퀴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려야 되잖아요. 일단 어떻게 돌릴지는 좀 두 번째로 고민하고 일단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8개 긴 걸 가지고 그냥 그려놓은 걸 쓰죠. 그럼 얘를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돌려.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렇게 조금 생각해보면 예, 답이 나오죠. 수압은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예. 템프에다가 먼저 V1을 넣고 V1에다가 V2를 넣은 다음에 다시 V2에다가 T를 넣는다. 그리고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 수압이 되죠. 두 개의 자리를 바꾸기, V1과 V2의 자리를 바꾸기. 그러면 이걸 조금 길게 늘리면 돼요. 이걸 늘리기 어떻게 하면 클럭와이즈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제일 맞을 거 7번을 어디다 넣어요? T에다가 넣어놓고 7번이 이제 여유가 생겼죠. 그럼 6번을 여기다 넣고 그럼 6번은 다시 5번을 6번에 넣어놓고 쭉쭉쭉쭉 와서 어디까지? 1번을 0에다 넣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0번에다가 7번을 넣으면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 이거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 돌리기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카운터 클럭와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 카운터 클럭와이즈는 어떻게 할 거냐? 반대예요. 자, T에다가 0번을 놓고 반대로 이제 0번에다가 이제 1번에다가 자 2번을 넣고 쭈쭈쭈쭈 마지막까지 와서 6번에다가 7번을 넣은 다음에 T를 어사인한다.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랑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 두 가지 다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이제 값을 다 읽을 때 점수 계산할 때는 여기 0번 값만 읽으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필요한 것들을 이제 거의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톱니가 4개밖에 없잖아요. 톱니가 4개예요. 4개밖에 없으니까 야 그냥 한번 해보자 코딩을. 야, 4개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죠. 이 문제가 조금만 난이도 올라가면 이제 톱니가 n개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거 하드 코딩으로 못해요. 이거 코딩 4개를 돌리는 걸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어떤 펑션을 디자인할 때 이 톱니가 연쇄적으로 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톱니에 인덱스 값을 줄 겁니다. 예. 그러면 펑션에 인덱스 값을 주면 그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돌리기 시작하는 톱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돌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돌려면 얘가 인접하고 있는 친구들, 아니 친구가 아니죠. 톱니죠. 톱니하고 맞물려 있는 이곳을 알아야 돼요. 아까 여기 인덱스 적었죠. 1, 0, 1, 2, 3, 4, 5, 6, 5, 6, 7 여기죠. 그럼 여기는 0, 1, 2번이 되겠죠. 즉 내가 인덱스를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 내 왼쪽에 있는 애들, 왼쪽에 있는 톱니는 2번과 나의 6번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다, 라이트 쪽에 있다고 하면 나는 2번하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6번이겠죠.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 이 톱니가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를 알 수 있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 끝난 거죠. 첫 번째 톱니를 돌렸을 때 내 바로 인접한 톱니가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얘가 만약에 돌면 1, 2, 3, 4 인덱스라고 가정을 할 때 3번이 만약에 돈다 라고 하면 4번도 돌아야 돼요. 무조건 도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보고 4번도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펑션을 디자인하냐면 이게 일종의 리커시브 펑션으로 연달아서 돌게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펑션을 디자인을 해보면 인덱스가 하나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방향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예. 그 다음에 방향을 알아야 돼요. 이게 클럭와이즈로 돌 거냐,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돌 거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펑션을 우리는 리커시브로 재기적으로 계속 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작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첫 번째 시작하는 애만 여기 지금 2번으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2번이라는 거는 여기 인덱스에 주면 돼요. 방향은 뭐 클럭와이즈다 아니면 카운터 클럭와이즈다 주면 돼요. 근데 이때 이 2번만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양쪽을 동시에 돌린다는 거. 이걸 표현을 해줘야 돼. 이걸 리컬시브 펑션으로 쓸 거면.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나 코드에는 델타 톱니라고 했나요? 예, D 톱니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해야 되네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0번일 때만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2개를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드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리컬시브 펑션 디자인하는 코드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펑션을 하나 디자인하면 얘가 리컬시브로 갈 거예요. 물론 이번에는 4개밖에 안 되지만 많이 있을 때 가정을 하고 디자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n 톱니를 받습니다. 예, 이거는 인덱스예요. 4개의 톱니가 있을 때 1, 2, 3, 4 중에 몇 번째 거냐. 그 다음에 델타 톱니가 있어요. 이 톱니라고 하죠. 얘는 뭐냐면 0일 때는 내가 최초로 트리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거나 1이 됩니다. 즉 내가 2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방향으로 한 칸씩 가서 언제까지 가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도는 거고 반대로 플러스 델타 톱니로 가면 얘가 만약에 1일 경우 얘 마이너스일 경우 얘는 어디 가요? 4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톱니가 n개가 들어와도 이 코드는 동작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dir 그리고 인트가 아니지 dir 얘는 클럭와이즈냐 아니면 카운터 클럭와이즈냐 시계 뭐 이것이 반시계를 뜻해요. 그러면 이제 톱니에 따라서 분기가 일어나는데 뒷톱니 이때만 어떻게 돼요?
어떤 범위 안에 있을 때, 자, 1보다 여기는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러면 나는 톱니를 돌린다. 가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톱니를 돌려보겠다. 근데 뭘 확인해야 돼? 2라고 했으니까 1번에 1-2번에 있는 애하고 2번에 6번에 있는 애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서로 다른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 다시 리커시브로 이 펑션을 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콜할 때 어떻게 돼요? 델타 디톱니가 마이너스 1인 거죠. 현키는 0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n 톱니에 델타를 마이너스 1로 보고 이렇게 하고 이때부터는 마이너스 1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렉션은 반대가 되겠죠. 클럭이면 어떻게 돼요? CC가 돼야 돼요. 카운터 클럭이면 C가 돼야 돼요. 이렇게 가죠. 0번일 때 이렇다는 반대로 0번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델타가 플러스일 때도 그러니까 델타 톱니가 플러스일 때도 한 번 또 이거랑 똑같은 걸 또 해야 돼요. 똑같이 범위는 1부터 4까지 이 범위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번에 6번하고 3번에 아이고 한 번에 2번이 다를 때 나는 이 똑같은 펑션을 한 번 더 하는데 이때는 n 톱니에 더하기 1이죠. 플러스 델타로 이제 델타 톱니는 1이 돼요. 그래서 톱니가 0번일 때가 끝나 이렇게. 그 다음엔 또 뭐가 있겠어요? 이제 톱니가 어떻게 돼요? 델타 톱니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어떻게 돼? 이제 플러스일 때는 고려를 안 해도 돼. 이것만 들어가면 이것만 여기 한번 들어가. 반대로 디톱니가 만약에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0일 때의 코드에 이 코드만 열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크게 세 블럭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톱니가 돌아가는 걸 전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스탑 컨디션이 있어서 리커시브에서 여기서 끊기겠죠. 끝까지 간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톱니의 극성이 서로 다르지 않아서요. 서로 같아서 톱니가 안 돌아간다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탑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전파되는 게 이 회전이 전파되는 게 멈추겠죠. 언젠가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정말 톱니를 돌려야 되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6번을 칠해서 이걸 쭉 해서 톱니를 돌리는 역할을 실제로 구현하는 함수를 여기에 작성을 해주면 돼요.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작성을 해주면 이 문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응원합니다. 코데풀 채널이었습니다.